어제 단 거예요? 응? 어제 붙인 거예요? 올려주세요. 양면 테이프. A는 양수여야 이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네.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있어. 없으면 A가 0일 때로 따져야 돼. 2차 부등식이 있으니까 A가 양수고 B제곱 빼기 AC가 뭐였을까? 그지? 어? 2가 양수고 B제곱 빼기 AB가 양수고 C가 양수고 빼기 BC가 음수. 그지? 네. MC가 다 양수. 그리고 요 조건을 만났는데. 더 한번 보자. 근데 이게 원래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지. 자, 여기에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0밖에 안 되니까 A랑 B랑 C랑 같다. 그죠? 양수이면서 같은 거 하면 된단 말이야. 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틀려. 피를 충분히. 그치. 이거이면 이거가 맞지만 이거라고 해서 이건 아니지. 아닐 수도 있지. 합이 음수라고 해서 각각이 음수라고는 말을 못하죠. 딴 분도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지. 그럼 이게 답이냐? 그건 아니죠. 아 저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게 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그렇잖아. 우리가 A가 음수고 B가 음수고 C가 음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음수가 맞는데 맞지 않냐? 이건 맞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걸 풀어서 나온 답이 이거의 답이랑 똑같냐?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보다 얘가 더 많죠. 항상 경우가 얘보다 얘가 더 많아야 되잖아. 이거이면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지? 경우가 많고 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하나가 이렇게 겹치면 이거는 이거라고 하지만 내가 푸는 게 이건데 근데 여기서는 이걸 풀었더니 경우가 뭐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되는 거야?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게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ABC가 같을 때는 항상 성립하냐? 성립하거든. 그래서 맞는 게 되는 답이 이게 되는 거야. 어제 우리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게 좀 더 많으면 경우가 많으면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게 필요 충분히 안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렇게 원래 합하면 안 돼. 합하면 내가 이걸 키워서 푸는 거야, 문제를. 이제 요만큼의 문제를 이만큼 키워놓고 푸는 거야. 근데 키워놓고 풀었는데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뭐 얘가 없든지 하나라는 얘기. 가능해서 풀이가. 22번. 뭐라고? 저 분리가 돼요? 어떤 거? 위에 거 아래 거? x-1 가우스 제곱이 x-1만 가우스 마이너스 1. x가 정수일 때는 정수일 때 되는데 안 되지 않아요? 정수 그렇게 하면 안 x가 정수적 의미가 없잖아요. 정수 빼기 1의 제곱을 하면, 그지? 그럼 이게 어차피 정수지. 네. 그럼 이게 정수 빼기라고 똑같은 거야. 정수 제곱 빼기. 그냥 똑같아. 네. 그래서 어차피 얘가 정수니까, 얘도 정수니까, 그지? 가우스가 달라질 게 없죠. 이게 만약에 정수가 아니라 x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아니, 지금 문제가 이제 정수 x의 합이니까 저기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다른 문제, 그럼 x의 범위를 구해라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그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될까 안 될까? 이게 만약에 정수일 때는 되는데, 그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쓸 때는 될까 안 될까? 돼요? 될 것 같은데. x를 될것 같아요. k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 요게 정수고 요거 소수야. 어? 가우스 x 마이너스 1을 하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똑같죠? 네. 이 정수 k 끝이잖아. 네. k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를 생각했어. 그럼 k가 뭐야 이게? 가우스 x 빼기 2라고 똑같은 거잖아. 되죠? 그러네요. 정수들 아니면 돼요. 네? 정수들 저번에 풀었어요. 정수들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런 성질을 뭐 이렇게 마치 무슨 공식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가우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풀어내야지. 저런 성질을 찾아야지, 그지? 찾아야지. 이렇게 가정에서 풀면 안 돼. 이제 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죠. 밑에 것들. 근데 밑에 거에서 x가 양수인 거 음수일 수가 없겠네. x가 음수일 수가 없죠. 이거는 위에 거는 가우스니까 이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x를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어? 네. t는 정수, 알파는 0에서 2 사이 이렇게. 네. 어?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빼기 1 더하기 알파의 제곱 빼기 t 플러스 알파의 빼기 5가 0보다 작으니까, 그지? 이건 t 빼기 1의 제곱 빼기 t 빼기 5 이렇게 되죠? 네. t 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4가 0이니 t는 마이너스 1하고 4. t는 마이너스 1하고 4. 그래서 가능한 t는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t는 정수였으니까. 그치? 원래 푸는 거야. 저 x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원래. 그쵸, 밑에 거. 밑에 거는 이제 양수냐 무수냐를 봐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하고 x의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고 했으니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하고. 그지?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얘가 4보다 큰 거니까 양수여야 돼. 그러면 양수여야 되니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네. 그러면 이게 x 제곱이 양수니까 그냥 나오니까 4보다 크니 x는 뭐보다? 2보다 크다는 걸 알죠. 네. 그럼 2보다 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정수 부분은 요 앞에 놔야죠. 그래서 2, 3, 4.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한테 하는 얘기는 이걸 제곱을 해서 풀었다. 이거는 문제를 풀겠다고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까 얘기한 테크닉, 영어 지문에 나온 테크닉의 서번트가 된 거지. 응? 테크인의 하수인이 돼버린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방법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오면 제곱을 해서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절대값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지. 거리. 그렇지, 거리. 그러면 ABC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A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C 여기 있지. 그럼 X의 위치를 잡는 거잖니? 그지? 어? 네. 그럼 만약에 X가 여기 있어. 그럼 이게 저리가 제일 짧지? 네. 길지? 네. 더 길지? 네. 그럼 이쪽은 다 되네. 그러게. 여기 오케이. 그지? 네. 자, 여기 있어. 되지? 그죠. 되잖아. 이 짧은 거 길고 더 기니까. 네, 네, 네. 어디까지 돼? 여기까지 되는 거야. 2분의 A 플러스 B까지만. 아. 여기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X만 넘어가면 얘가 더 짧아져. 그지? 그러니까 여기 오케이. 1번. 여기 오케이. 2번. 여긴 안 돼. 딱 나오네. 그지? 응. 여기는 당연히 안 되지. 일로 가면 여기가 멀어지니까. 그럼 답은 여기 못해. 이걸 뭐 제곱을 해야 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답지 그렇게 안 풀었을 거예요? 답지가 내 생각은 아니잖아. 역시 제곱했어 답지. 역시 제곱했어. 그러니까 다르다. 그냥 답지가 좋은 게 아니라. 그렇네요. 절대값의 정의를 풀면 정의대로 풀면은 훨씬 쉽다. 그러니까 방법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이게 뭐냐, 아니 이게 뭔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붙이라고 그랬잖아. 제곱해서 푸는 건 개념이 아니잖아. 방법이지. 개념적으로 절대값은 거리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대소 비교라는 거는 그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위치적 수직선상에서 이제 누가 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대소 비교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빼기. 뺐을 때 이제 우측에 있는 거에서 무조건 빼면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빼기라는 게 이제 상대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A, B 빼기 A 빼기 B를 해보면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지? A 마이너스 1 빼기 A, 1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지. 네. 네? 무조건 양수니까 이거 기억은 해결이 되고.
EN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A, B, C 플러스 1에서 A 빼고 BC 빼면 BC를 묶어버리면 A 빼기 2되고 A 빼기 1이 되니까 BC 빼기 1하고 A 빼기 1이 돼서 요게 음수 그지? 네. 요것도 음수죠. 네. 그래서 이게 양수. 디귿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대수비교를 할 때 가장 좋은 게 인수분해이긴 한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A의 BC 빼기 1이고 A를 묶어서 BC 빼기 1 하고 그다음에 빼기 BC 빼기 1. 이게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는 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등식의 증명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A를 어떻게 변형을 하면 B가 되고 B가 어떻게 되면 C가 되고 C가 어떻게 변형하면 D가 되기 때문에 등식은 증명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를 변형을 해서 B가 됐는데 C로 가기 위해서는 그게 갭이 생기거든. 부등식은. 그러니까 이 갭을 생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등식은 그냥 변형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음수인데요. 네. 음수인데 BC가 어떻게 되느냐. BC가 이게 커지면 최대로 커지면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져. 네. 그지? 최대로 가면 이게 0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지? 그지? 네.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얼마나 그죠? 그럼 이게 0에 가까워지면 최대한 커지면 이게 그래도 얘보다는 얘들이 작으니까 BC 같은 BC가 뭐였다? 같은 BC가 B를 갖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BC가 둘 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 그때는 둘 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얘가 양수. 양수가 돼버리지. 어찌됐건 양수네. 그러면 그래? 다시 이게 이제 BC에 영향을 몰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 이게 BC가 0이 돼버렸다고 쳐봐. 그럼 이게 마이너스 A죠. 그럼 어차피 이 뒤에 게 0이야. 예. 2 빼기 A니까 양수. 그치? 만약에 BC가 커졌어. 절대값이 커진 양수가 됐어. 그럼 1에 가까웠다고 쳐봐. 그래도 1은 안 되니까 이게 음수지. 음수인데 0에 가깝지. 그럼 이게 0이지. 0이 곱해진 거니까. 네. 0에 가까워진 거. 0에 가까워진 거에다가 A 곱해봐야 0이 되잖아. 그 다음에 이게 1에 가까워져도 1보다는 작으니까 2 빼기 1. 얼마 해서 양수.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도 어차피 양수. 그래서 양수인데 맞기는 한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 그걸 식으로 바꾸려면 요게 뭐보다 작다라는 식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요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요게 요건 항상 뭐냐? 요건 항상 음수지. 음수잖아. 네.
요거를 이렇게 써보자. BC 빼기 1이 음수죠. 그럼 여기다가 A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어? 그러면 이게 A의 BC 빼기 1은 뭐보다 커? BC 빼기 1보다는 크겠지. 무조건. 왜요? 마이너스 BC구나. 마이너스. 아유, 진짜. 자, A가 양수야. 어? A가 양수면 여기다 A를 곱할게. 그러면 이게 음수죠. 꼭 시우로 써야 돼요, 부등식을? 너무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해줘야지 정확하게 확실하지. 왜냐면 우리가 얘기한 건 딱 세 가지 경우만 하는 거야. 중간에 대한 얘기를 못했잖아.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식으로 써주면 확실해질 테니까. 여기 A에 그래 이렇게 하자. 오히려 이게 낫겠다. 확실한 거는 BC 빼기 1은 음수죠. 그죠? 그 다음에 A 빼기 1도 음수지. 네. 얘네들을 곱하면 양수. BC 빼기 1에다가 A 빼기 1 하면 양수야. 네. 그지? 네. 그러면 요걸 전개해. 그럼 A의 BC 빼기 1은 BC 빼기 1보다 크지. 네. 그지? 네. 요걸 써먹자고. 여기 BC 빼기 1과 2 빼기 B 빼기 C. 아. 그지? 그럼 요게 BC 빼기 B 빼기 C 더하기 1. 그러면 BC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요거 음수니까 이게 양수지. 네. 그러니까 양수보다 더 큰 거니까 얘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어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건데 문자가 3개인데 3개를 다 써먹기가 좀 힘드니까 어? 문자 하나를 좀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등식으로는 못 없애. 그치? 등식으로는 뭐 관계식을 안 줬으니까. 그치? 우리가 얘가 없어지면 그래도 생각하기가 좀 편하니까 그 A를 포함시켜서 부등식을 만들어 버린 거지. 근데 이게 솔직히 이게 쉬운 생각이냐? 그건 아니죠. 쉬운 생각은 아니죠. 쉬운 생각은 아닌데 알 것 같아요. 어? 아닌가? 네. 해설을 어떻게 하냐? 저 세일처럼 똑같이 써요. 저기가 다르지? 과정이 다르다. 바로 썼을 거예요. 바로 썼죠. 천재잖아요. 얘는 그걸 노리고 만든 거니까 그런 건데 그거를 배울 수는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읽어내야 되니까. 아니네. 니은에서 좀 바꿨네. 니은에서 어떻게 쓰시나요? 니은에서 이거를 ABC 더하기 1은 A 더하기 BC에서 당근에 1을 더해가지고 그걸 이용했네. 선생님처럼 말처럼 안 했네. 시계 비슷한데? 안 비슷해. 그래요? 뭐 목적은 비슷해. 얘도 이제 문자를 좀 줄여가지고 고민을 하겠다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문자가 좀 줄어야 돼. 문자가 좀 줄었는데 이제 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등식이면은 딱딱 갖다 집어넣으면 문자가 없어지겠지만 부등식은 그 갭을 찾아야 된다고 자기가. 그래서 어려워. 나중에 니들 이제 이 수원에 수학적기납법 할 때도 보면 등식 증명이나 부등식 증명이 보였다. 기억 안 나니? 부등식 증명이 훨씬 어려운 건데. 3번이요. 그러니까 봐봐. 얘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위에 거를 다 이용을 했어.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냐면 A, B, C 더하기 1을 A, B, C 더하기 1 더하기 1로 바꿔. 그치? 그래서 얘를 부등식으로 해서 A 더하기 B, C 더하기 1로 바꾸고 그거 그 다음에 이 기억을 이용하면 B, C 더하기 1은 뭐보다 커? B 더하기 C보다 크겠지. 아 그래서 이게 차례차례 이랑 이런 거 다 이용해. 좋다. 그럴라고 만드는 거야. 기영이들이 대부분 디귿 갖다 써먹어. 뒤에 디귿 풀으려고 기영이 중간 단위 주는 거. 근데 부동식에서 그냥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 봐봐. ABC가 다 똑같잖아 상황이. 근데 AB 플러스 1이 AB 플러스 B면 이게 BC로 바뀌면 이게 BC로 바뀌면 똑같지. 똑같잖아. 생긴 게 똑같잖아. 상황이 똑같지 않냐? 이 상황이 똑같은 조건이 다 똑같아. 상관이 없지. 졸라 맛있는 냄새 나요. 한 번? 기억은 뭐 하면 돼요. 얘는 X에 대한 부등식 3번이요 3번. 해가 존재하는 건데 이거 쉬운 건데 3번 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1, 2번도 봤어 그냥 1, 2번이요? 한번 다 봤어. 1번을 풀었죠. 중인데 그게 2차로 근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그죠? 응? 네. 어차피 똑같아. 똑같죠. 알파는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4 마이너스 2a 그지? 이제 x 2의 뿔마루트 4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어? 그럼 2분의 1에 이렇게 해서 2 빼기 루트 4 마이너스 2a 분의 그렇게 꺼내요? 아니 무식하게 얘기하잖아. 무식하게 이거 풀면 되지. 네. 근데 이게 알파인지 베타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아. 바뀌어도 어차피 이게 바뀌어도 어차피 얘네들이 역수관계라서 그지? 아, 어차피 문제 풀이는 똑같아요. 역수관계인데 뭐죠? 이거 풀으나 똑같잖아. 이거 뒤집으면 이거 되는 아 거야. 그렇네.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이거 하나만 풀면 돼. 그러면 이제 A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무식하게. 무식하게 풀면 어떻게 하냐? 무식하게. 문제를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4. 2a가 알파 베타죠? A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A는 알파 베타의 함수라고 볼 수 있지. 그래? A는 이게 Y고 이게 X 뭐 Z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여기에 관계식을 줬지.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있지. 그럼 이거는 한 문자로 바꾸라는 얘기라고 그랬지. 그러면 2a는 알파의 4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a는 알파의 함수야. 그치? 그러면 난 알파의 범위만 알면 a의 범위를 알 수 있겠네. 응.
근데 베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2분의 1에 베타가 4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알파 2라며 네. 알파분의 4는 3의 2분의 3이죠. 네. 그러면 알파는 3분의 8에서 3분의 4 사이. 이 참수 그래프 그림 끝나네. 괜찮아? 어? A는 2분의 1에 4 마이너스 그림 끝나죠. 이게 0하고 4 이게 알파 3분의 4는 어디 있어? 여기쯤 있겠네. 네. 그죠? 여기서부터 3분의 8은 3분의 4 풀었을 것 같아요. 어? 아니고? 뭐라고? 3분의 4하고 3분의 8하고 저 이렇게 위로 하면 여기네. 그래 3분의 8이네. 3분의 4, 3분의 8. 뭐라고? 이렇게 그려야죠. 아 이게? 그러네. 근데 저렇게 3분의 4 알파하고 3분의 8이잖아요. 베타도 똑같잖아요. 베타는 바꿨다. 그럼 알파 베타 곱해갖고 그러면 안 되지. 알파벳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A가 2라고 2고, 어? B가 3하고 4야. 어? 그럼 A, B는 얘 2 뽑고 얘 4 뽑아서 8 만들 수 있어. 1 뽑고 3 뽑고 8 만들 수 있지. 네. 근데 만약에 A 플러스 B가 1이라는 관계식이 있어. A 2 뽑으면 B는 4 뽑을 수 있어? 못 뽑아, 무조건. 관계식이 있으면 네 맘대로 뽑아서 연산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자를 바꿔줘야 돼. 관계식이 있으면 그래도 바꿔줘야 돼. 네 맘대로 못 뽑아. A 뽑으면 B는 결정이 돼버리지. 여기서는 네 맘대로 뽑아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기억나냐? 그래서 이게 독립이냐? 독립이면 네 맘대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독립이면 네 맘대로 뽑아서 연산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알파 베타는 독립 변수가 아니죠. 알파가 결정되면 베타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런 거 서로 영향이 있어서 종속 변수. 그럼 내가 못하러 종속 변수를 골치 아프게 생각해. 그냥 문자를 바꿔서 한 문자로 보는 거지. 그럼 훨씬 더 편하죠. 이렇게 알파 여기 0 여기 4 여기가 2고 3분의 4 여기 쓸 거고 3분의 8 여기 있겠지. 그리고 범위가 요게 이제 A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A의 범위는 2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곱하기니까 4니까 2네. 2. 그 다음에 3분의 4 집어넣으면 2분의 1은 3분의 8이네. 그래서 9분의 16. 네? 물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면 이제 무리부동식이라는 걸 풀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무식하게도 풀리긴 풀리는데 릴이 아직 무리부동식은 아니죠. 그럼 풀려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오류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불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게 마치 무슨 그 2차 방정식의 뭐 부등식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속내는 이건 함수 문제인 거죠. 함수, 관계식, 종속 변수 그런 문제니까 이제 의자를 바꿔서 범위를 찾아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힌트라면 힌트일 수 있는 건데 범위 이런 거 나오잖아. 범위, 대소, 범위 그러면 그건 100% 거의 100% 그래프 문제야. 그래프 그려서 정의역 쑤셔 넣어서 그래프 범위 따져서 그거 해야 된다. 항상. 그럼 이제 A가 뭐의 함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쳐다봐야 돼. 아 그럼 알파 베타로 나타내야 되는데 알파 베타 관계식이 있으니까 알파나 베타 하나로만 나타내자. 난 알파를 선택했지만 베타를 선택해도 똑같아. 입장이 똑같아. 수학은 정의에서 출발을 해서 공식에서 끝이 나는 거야. 여기까지가 수학이야. 공식을 적용하는 건 뭐 산수야 산수. 의미가 없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 이쪽에 가까워. 이런 어렵다고 해요. 왜? 공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방법에 포커스를 맞춘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있어봐. 이걸 거꾸로 와서 공부를 해야 돼. 자꾸 이제 정의나 개념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인데 얘 무조건 1,0가 지나잖아. 얘가 이렇게 해놓고 근데 P가 범위가 그런데 그래서 얘가 가장 기울기가 클 때랑 작을 때 하면 이게 알 수 있잖아.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1 때가 기울기가 가장 크니까 하면은 이렇게 나올 때랑 마이너스 2 이렇게 여기가 2 그래갖고 여기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으면 얘가 더 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 위에 있으면 얘가 더 크니까 여기랑 여기 하면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나와요. 잘 풀었네. 잘 풀었어. 대체 잘 풀은 거야. 답지 이렇게 안 풀었을 거야. 아까 다 나왔어. 이거 풀을 답지는 요걸 다 몰아. 답지는 얘를 다 몰아. 그림 좀 잘 그리지. 답지는 이걸 다 몰아. 그래서 fx는 해놓고 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dx 플러스 1 마이너스 p가 양수다 이렇게. 그지? 해놓고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 이 그래프를. 그래서 p가 이거니까 p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니까 p 마이너스 2는 0하고 마이너스 4 사이네. 그지? 그럼 대칭축은 x 플러스 2분의 p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잖아. 대칭축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p 마이너스 2 하면 0하고 2 사이에 대칭축이.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 2 사이면 여기에 대칭축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치?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할 때 어쨌든 올라가라 이거야. 얘가 위에 붕 떠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어찌 됐건 얘가 이쪽에 가까이 붙어버리면 얘가 여기 붙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지? 그러면 이쪽은 뭐 어차피 양수니까 신경 쓸 거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더 문제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F0가 양수여야 되는 거고, F2도 양수여야 된다. 그지? F0가 양수고 F2도 양수다 이렇게 해서 풀었단 말이야. 응? F2도 양수고 F0도 양수면 P가 어디에 갖다 처박히든 X는 항상 양수가 될 거니까. 근근데 약간 좀 불분명하죠. 이 풀이 한번더요.
응? 아니 뭐예요? 거기 저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 3보다 크다. 응? 얘는 또 그렇게 안 풀었네. 저거 P에 대한 1차식으로 해갖고 풀었네. 아, 해석이 그렇게 안 풀었구나. 이건 이제 다른 문제집들이 이렇게 푸는 거고, 얘 해설지는 이렇게 안 풀었네. 이거 x를 저기로 줬네. p를 변수로 주고 x를 함수로 줬어. 해설지는 이렇게 풀었어. 아까처럼 그 방금처럼 푸는 게 제일 어렵게 푸는 거고, 해설지는 얘를 p를 변수로 보는 거야. 응? 그럼 이걸 넘겨. 그러면 x-2의 p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0보다 크다. 그치? 그럼 요거는 p의 1차 함수로 보는 거야. p의 1차 부동식. 어? 근데 요때 p의 범위가 여기잖아. 여기에서 요 1차 부동식이 항상 양수, 요 그래프가 항상 양수된다는 말이야. 그치? 여기 P축을 그려, P축을. P축. 어? 요게 FP야, 이게 FP. 이게 FP. 그치? 그러면 P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 아니야? 어? 그럼 요 사이에서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되면 된다는 거야. 그치? 어? 직선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게 F2도 양수고 F-2도 양수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었어요. 요 1참수로 풀었어요. 이제 F2 집어넣으면은 P에다 2 집어넣는 거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2 X-1이 양수다 이렇게 풀리죠? 그죠? X-1에 X 플러스 1이지. 그래서 x가 뭐보다? 마이너스보다 작던 게 x가 1보다 크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거든. 어? 그러면 이게 x가 1보다 작던 게 x가 3보다 크다. 그럼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만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나쁜 건 아니야. P의 범위를 줬으니 이게 내가 P에 대한 함수를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나도 이렇게는 안 해. 상태가 푸는 게 이제 내가 푸는 스타일인 건데 정확하게 그려놓고 따져보자 이거지, 그지? 그래서 분리를 할 때 그릴 수 있는 놈 한쪽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 변수가 음수가 되는 형태를 안 취하는 게 좋아. 그래서 얘를 일로 옮기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이거는 뭐 확실한 거니까, 확실한 거는 부호가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얘가 더 위에 있지. 이거보다. 요거를 fx라고 하고 이걸 gx라고 해보면 이렇게. 그죠? 여기가 gx, 이게 y는 gx. 그리고 y. fx 그래프면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1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2. 요렇게. 그래? 하고 사이는 다 된다며. 그럼 사이는 다 되니까 요 사이에는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고, 여기까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fx야. 그지? 이게 다 fx라고.
그러면 어떤 fx를 취하든 gx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쪽 밑에. 그래? 그렇지.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 그래? 네.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y가 2x 빼기 2일 때니까 그럼 여기가 만나면 같을 때. 같을 때. 해보면 얼마냐?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림 값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야 돼. 그지? 여기까지니까. 바깥쪽.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이거 충분히 안 돼요? 어떻게? 약분. x 마이너 x가 1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죠. 근데 여기까지 했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했어. b가 마이너스 1 사이인데 어? 여기까지 했지? 또 네가 x 마이너스 1이 양수일 때 그치? 그럼 지워.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p보다 크네. 그치? x는 1 마이너스 p보다 크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항상 성립하려면 x는 뭐보다 크면 돼? 3보다 크면 되죠. p가 마이너스 2일 때 p가 움직여봐야 마이너스 2까지밖에 안 움직이니까. 네. 이제 여기서 p의 범위가 뭐야? p의 범위가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며. 그치? 그러면 1 마이너스 p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니까 그지? 그림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인데 요 범위인데 x가 항상 얘보다 크려면 x는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지. x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3보다 크면 되지. 네. 그렇다면 안 되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x는 3보다 크다. 네. 그 다음에 x-1이 음수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b 그지? 네. 그럼 x가 1-b보다 작으니까 네. 이쪽에 있으면 되겠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지? x가 1일 때 0 반대. 따뜻하지? 이거는 없으니까. 아니, 이름 따뜻하죠. 응? 이름 따뜻하죠. 아니, 내가 나눌 수가 없잖아. 이런 대로 포함시켜서 따지면 안 되지.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건 아닌데, 딴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풀어. 딴 문제가 다 이렇게 풀려?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이제 네가 이걸 풀었는데 이 풀이의 개념이 없지. 그냥 이 풀이의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네가 다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게 없잖아. 그냥 이 문제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 문제가 특수하게 풀린 거지 이렇게. 만약에 x 마이너스 2면 어떡할 거야? 그럼 너무 풀린 거야. 그렇잖아. 근데 이게 아까 어떤 방식이든 x 마이너스 2여도 풀리거든. 그렇게 푸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문제를 얘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는데 제일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걸 하고 그걸 하는 상황에서 약간 좀 더 테크닉스러운 걸 해야지 도움이 되는데 선생님이 볼 때 태혁이는 기본보다는 테크닉 쪽이 많고 그래서 풀이를 보면 루틴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달라. 그럼 그게 실력으로 안 나. 무슨
무슨 말인지 알아? 2차 함수 문제 또는 뭐 산술기하 문제 뭐 이렇게 유형별로 푸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루틴한 풀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특수한 성질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풀이는 할 줄 몰라도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도움이 안 돼. 그게. 이 문제는 풀려. 그렇게 풀리게.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못 냈지. 중간 그림을 그려서 결론을 못 낸 이유가 요 밑에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안 했기 때문이죠.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요 P는 요 1-P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성립하려면 X가 이쪽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1차 그래프를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기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풀기 전에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4x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라는 문제가 있어. 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뭐 여러 가지로 풀겠지. 이게 뭐 쟤같이 하는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4의 0의 b가 음수다 이렇게 풀어. 그지? p제곱 마이너스 16이 음수다 해서 우리가 4다 이렇게 풀어지지. 자,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네? 똑같은 문제인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하여 라고 바뀌어. 문제가 네?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3 똑같아. 이렇게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왜? 3보다 크다라는 그래프를 저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안 그래?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떴을 거예요. 그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는 연립한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4의 이꼴 0의 b가 음수다가 맞지만 여기서는 아니잖아. 어? 그래서 정의역이 생기면 한별식을 쓰지 말라는 거야. 한별식을 쓰면 우리가 죽겠다는 소리야. 틀리겠다는 얘기야. 어? 정의역이 있으면 모든 실수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쓰는 게 좋아. 한별식.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프 그려서
정의역이 있던 없던 최소값이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최소값이 이거보다 크니까 이거 꼭지점에 y좌표고 여기선 최소값이 3일 테니까 3이 여기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지?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것도 이게 문제집에서 푸는 거지.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푸잖아. 이것도 그림을 여러 개 그려야 되니 골치 아프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한 방에 몰지. 그래서 그림 하나에다 푸는 거 아니야. 아까 형태가 푸는 것처럼. 그래 안 그래? x제곱 플러스 4가 px다. 그지? 그럼 이게 모든 실수든 아니든 그래프 그리면 모든 실수일 땐 이렇게 그려지고, 그지? px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요거하고 요거 사이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사이면. 그럼 요거 접할 때가 p가 4란 말이야. 요 때가 p가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풀리지. 그지? 정의역이 3부터라고 그러면 그래프를 어디부터 그려? 3부터만 그리면 돼. 이렇게 하고 3. 이렇게. 그지? 그럼 이게 3 집어넣으면 얼마야? 13인가? 그죠? 그럼 요게 접할 때는 요게 2일 때죠? 2일 때. 응? 여기 2콤마잖아. 2,8일 때가 접선이니까 접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2,8일 때가 접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위에 가야 돼요. 그지? 이게 만약에 밑에면은 이게 제일 작은 거지만 요 때가 제일 저기죠. 그죠? 이거 밑으로는 다 되지. 그지? 그럼 요 때 P는 얼마야? 3분의 13. 그럼 P는 3분의 13보다 작으면 다 돼. 13은 어떻게 나오는 3분의 1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3이야. 이게 판별식으로 나와? 수도 안 나와. 이게 나눠서 그래? 힘들어. 그래? 그래서 웬만하면 문자 한쪽으로 몰고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거 그려서 최소값보다 밑에 쪽에다가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접할 때가 더 밑인데 지금 접할 때는 영역이 포함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림은 부정확한 겁니다. 둘 중 하나 더 작은 거 쓴다고. 접할 때는 기울기가 얼마야? 4잖아. 근데 4보다 얘가 더 크니까. 요거보다 작을 때 가능하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x가 0보다 클 때 어때요? 치환을 해야 돼. 치환. 여기서 어떻게? 절대값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양수다 음수다 물론 나눠도 돼. 이렇게. 어? 이렇게 나눠서 해도 돼. 그러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그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어? 네. 여기서 풀어도 돼요. 그럼 정의역이 양수일 때 이 그래프가 항상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어? 우리 방식대로 하면 양수인 것만이니까 그래프가 여기만 그리면 되지. 그러면 항상 얘가 위에 있으려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겨야 돼? A는? A요? 저딱 적어요. 항상이니까 항상. 절편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냥 항상 밑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b는 항상 음수. 그는 항상 양수. 그쵸? 어? B요 B? B. 이게 마이너스 b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야 되잖아. 그럼 이게 접할 때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접할 때는 뭐가 돼? 접할 때 관계식이 이게 반의 제곱이잖아. 그럼 b가 4분의 a 제곱일 때잖아. 그쵸? b가 음수면은 상관없죠. 항상 b가 0이거나 음수면 모두 오케이. 근데 양수가 되면 요런 관계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접할 때인데 기울기가 저거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a 제곱이 4b일 때인데 기울기가 a니까 그때는 양수니까 a가 루트 4b일 거고, 그지? 네. 이거보단 작아야죠. 그래서 a가 작거나 같다. 루트 4b보다 이렇게. 기울기 절편에 대한 얘기는 했고, 이 기울기가 무작정 커지는 게 아니잖아. b를 여기다 박아놓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여기까지만 갈 수 있다. 이거보단 기울기가 작아야 되니까 이런 거지. 아. 이렇게 b는 양수고 a 제곱은 이렇게 된다. 네. 그지?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하면 되지, 그지? 요것도 네. 음수일 때만 그리니까 얘는 이렇게 그리고, 어? 얘는 x 제곱에 이거 ax 플러스 b는 내비두고 이걸 마이너스 x 제곱으로 하자. 그러면 요쪽만 그리고 얘가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건 위에 있어야지. 네. 일단 절편이 위에 있어야 되고 기울기 0이거나 음수면 항상 돼. 그지? 오케이? 0이거나 음수면 되죠. 근데 양수일 때는 요 때보다는 작아야 돼. 네. 그지? 그럼 요 때도 해보면 요거랑 똑같죠. 할 때가 요 때가 a 제곱이 4b일 때니까 요 때보다 기울기가 작아야 되니까 요것도 a가 루트 4b보다는 작다. 그쵸? 네. 그다음에 b가 양수 똑같네. b가 양수고 요거보다 작다. b가 양수고 요거보다 작다. 이거 검해지게. 답이 안 나와. 어? 답이 안 나와. 아니 얘는 이제 그걸 갖고 장난을 친 거고. 아. 잠깐만. 이걸 잘못 들었나? x가 음수일 때. 양수면 되고 a는 정복수 안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정복수 안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형태를 만드는 거 이제 범위를 내야 되니까 진짜 밑으로 그려주면 돼야 되는 거야. 맞추면 되는 게 아니지. 범위. 음수인 건 다 되고 b가 양수. 절편이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가 음수. 정말 직선 위이니까 b는 나도 똑같아. 그럼 관계식이 똑같이 나오는 나오면 되지. 난 이렇게 안 풀어. 근데 이렇게 안 풀었는데. 지금 똑같이 나오면 안 되는데? A가 음수일 때 B가 양수고 B가 3에 A가 양수 음수일 때는 B가 양수 B가 3에 A가 양수 A가 음수일 때는 다 돼. B가 양수인데 다 돼. 거꾸로 정리를 해. B가 A가 음수일 때 A요? A가 음수일 때는 다 되지. B가 양수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A가 양수일 때는 저기
나오면 되고 A가 양수일 때는 이거 다 맞는 건데 이제 정리를 하면 A가 음수거나 0이면 B가 양수기만 하면 돼. 그치? 네. 기울기가 음수면 다 되잖아. 얘만 내려오면. 얘도 기울기가 음수면 얘만 올라가면 다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는 요거보다 내려와야 돼. 그치? 요거잖아. 그래서 B는 4분의 1의 A제곱보다 큰 거거든. 이렇게 요거를 얘는 줄여서 B가 16분의 1의 A의 절대값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요걸 줄이면 이렇게 돼요. A가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 A가 돼서 0이 되지. 그 다음에 A가 양수가 되면 이게 A가 되니까 2A니까 4A 제곱이 나오니까 약분하면 다 해.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까지만 나와도 된다. 근데 이렇게 안 풀고 이걸 뭘로 푸냐면 이걸 치환을 했거든. 절대값 x를 t로 치환을 했거든. t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이게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나만 풀면 돼. 그치? 이거 하나만 풀면 되잖아. 그러면 t제곱이 at 빼기 b다 이렇게 놓고서 그려서 이쪽만 그리면 되잖아. 여기도 있잖아. 그리고 요거 범위 찾으면 된다. 그치? 절대값 x를 t로 보면 절대값 x 제곱이나 그러면 요거 한 문자로 바꿨잖아. 이제. 그럼 이제 요거 보면은 요게 요 그래프 그릴 때 내가 만약에 a가 음수다. 그럼 요게 마이너스 b니까 요거 보면 a가 음수면 b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0이어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양수면 접하는 것보다 밑에 내려오는 거니까 그때는 a가 a제곱이 4b? 4분의 1제곱이 b입니다. 거나 같다 이렇게. 오케이? 두 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왜 줬냐? 여기서 모든 실수인 것처럼 문제를 만들어줘. 그래서 뭐 해? 판별식 쓰라고 꼬시는 거야. 어? 근데 여기서 절대값을 주면서 이게 정의역이 있는 애로 문제가 바뀌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밑에 두 개를 구분을 해준 거야. 모든 실수일 땐 판별식 써도 돼. 어?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쓸 거 아니야? 절대값을 딱 씌워주면서 그리고 그다음 절대까지 정할 때 남녀냐고 나. 판별시키는데 나은데? 이거 안 났잖아, 이 병신아. 이게 남이라고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도 풀고 그지? 이렇게 풀면 그림 두 개 그려서 복잡하게 푸는 거고. 시안 한번 해주면 그게 장난치는 건데 결국엔 이 절대값을 줌으로써 모든 실수 x라는 문제가 정의역이 있는 문제로 바뀐 거야. 어? 그러니까 판별식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범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항상 그거 주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